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 정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요. 이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삼김 여사, 요 세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김정숙, 그 다음에 김혜경 세 명의 특검을 하라. 이렇게 윤 대통령한테 해달라. 이렇게 이런 그 입장문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와 관해서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 대변인이 그것은 김민전 지금 최고위원의 개인적 생각이다. 이렇게 조금은 톤다운을 시키고 나왔는데, 자, 이 김민전 의원은요 이미 이제 당선이 되자서부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만 신경 쓰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두 김정숙이하고 김혜경도 특검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얘기할 때하고 지금 또 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 포함시켜서 세 명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할 경우에는 그 이제 또 이 해석이 또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개인 의견이야 딱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재인이 이거 골 때리는 인간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해먹었다니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참 이상한 참 좋은 나라죠. 이런 인간까지 무능한 무책임한 인간이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을 해먹은 것도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지만요. 또 탄핵을 안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하고 한다고 떠나서 탄핵에 띄자도 안 나왔잖아요. 자, 이거 윤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해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또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김용태가 녹취록을 까면서 그 이해찬도 수사를 해야 될 건 아니냐. 왜 이해찬 수사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난해 왔으니 이원상한테 돌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별도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 이화영한테 돈을 준 건설업자,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준 돈으로만 해석이 됐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그 이화영한테 준 돈이 사실은 이해찬한테 준 돈이다. 그런데 이거 배달 사고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 건설업자가 이화영만 준 게 아니라 이해찬한테는 별도로 또 1억 원을 줬다. 이런 보도가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에 대한 수사도 빨리 착수를 본격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김민전 의원의 오늘 최고위 발언,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별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하면 이제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3번씩. 이거 뭐겠어요? 더군다나 또 이제 기존에 한 6-7가지가 특검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또 6-7가지 넣어가지고 뭐 한 10여 가지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잡동사니를 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걸 하나 법률적으로 특검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게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혀 법률적으로 특검 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3번씩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재명이 방탄 벽을 지금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탄의 벽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김혜경과 김정숙이도 특검을 하자. 요런 지금 이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김 여사 특검은 그냥 특검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하는 그 특검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김혜경과 김정숙에 대한 특검은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을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맞불을 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 삼김 특검안, 요러한 그 3명의 부인들, 요 특검을 하자. 이거는 뭐 당선되고 나서부터 맨 먼저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김민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그 당시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구체적으로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특검이고, 그 다음에 김혜경과 그리고 이제 김정숙에 대한 특검은 상설 특검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서 우리 입맛에 맞게, 왜 상설 특검의 특검은 이 박성재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하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점이 뭐냐. 그때는 그냥 SNS 띄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제 오늘 윤 대통령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윤 대통령 만날 때 윤 대통령한테 그거를 요 새 김 여사의 특검을 윤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서 이 오케이를 받아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자, 김건희 여사, 삼김 여사 특검을 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지만 법안으로까지 발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3번씩이나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요, 언뜻 보면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의 주체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추천할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자 특검안을 내놨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불을 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달라까지 나온 것이고, 하나는 특검의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3번씩이나 특검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걸 내놨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맨 처음 이 특검 3명의 여사 특검안을 내놓을 때하고는 이 정치적인 이 폴리티컬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야당의 이 특검 그 분위기에 우리가 맞물려, 그러니까 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는 김민전 의원도 더 이상 요 삼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김민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본 취지는 왜 김 여사만 악마하냐. 다 특검에서 까버리면은 김정숙이하고 김혜경은 김건희 여사의 100배, 1000배의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제 김민전 의원은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전 의원이 의도하는 대로 야당이 여론을 그렇게 풀어갈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선전전 면에서는 우리 여권이 이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에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려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그 김민전 의원의 진실성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말하자면 거꾸로 김건희 여사의 악마에 오히려 더 이 불을 지르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삼김 여사의 특검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을요,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요, 야당 의원들의 여러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두 발언 내부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살고, 김건희가 살면 한동훈이 죽는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다양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김정숙과 김혜경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달라.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받겠어요? 절대로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에서도 절대로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논란만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게 균형성을 더하기 빼기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신선한 그런 충격적인 첫 번째 왔을 때 김민전 의원이 얘기했을 때하고는 다르다 판이,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국감에서 이창수 지검장도 나와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다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24,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기소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 야당의 김건희 특검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받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악마에 이제는 맞받아치자는 겁니다. 받아갖고.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도 상설 특검을 이용하면 법무장관의 특검을 임명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김혜경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법카는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분이 전혀 기소되지 않다. 이건 더 큰 법인카드는요, 이게 이제 배임이에요. 이게 3억 9천짜리 배임입니다. 배수원이 봉급 3억, 관용차 5천만 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침밥, 요런 게 한 또 2천만 원 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0만 2천 원짜리잖아요. 지금 이제 법카, 본래는. 이게 선거법 위반은. 그런데 배임은 3억 9천이니까 2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배소연이는 성남시청에서 경기도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배씨 지인 김모씨, 이건 뭐 김현욱이를 얘기해요. 내연남. 김혜경 선도차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이 김현욱이가 무슨 이유인지 사망, 극단적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특검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안 하는 건 역사의 죄다. 그래서 김혜경이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아, 이재명 민주당이 김혜경을 미쳤다고 특검을 받아주냐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손해보는 이 야권의 홍보, 선전, 왜곡 선전에 말려드는 거꾸로 밑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리고 김정숙이도 마찬가지다. 타지말 가는데 3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타지마를 동남아 순방 이후 곧바로 가면서 여성 외교관이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담당 국장이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수년간을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국가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정상.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 외교관이 사직을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김정숙이는 관봉권을 이용해서 수많은 옷, 장신구, 그리고 한국의 일까지 무수한 돈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렇죠. 뭐, 관봉권 5천만 원도 또, 이 김정숙이가 보내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 옳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의 상황하고 김여사 특검 이 과정이요. 현재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상설 특검을 민주당에서 받겠느냐? 절대 안 받는다. 숫자가 192석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그걸로 끝. 그러면 결국은 좀 김건희 여사를 악망하는데 야당이 이거를 쓰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손해다. 결론은 우리가 여론전에서도. 그래서 더 이상 김민전 의원은 요 문제는요. 김민전 의원의 깊은 뜻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깨끗하니까 둘하고 비교하면 죄가 거의 없으니까 더 털자. 털어버리자. 2만 아까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 이성윤이가 2만 4천 쪽 수사 기록까지 있는데도 기소를 못할 정도가 되면 2만 4천 페이지.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왜 감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탈탈 털어야 될 두 여사를 털자. 특검을 임해서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딸과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문재인이가 지난 2일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부터 16일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한마디 이제 SNS를 올리고 있어요. 10월 2일 이후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이거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해요. 단 한마디. 엉뚱하게 말이죠. 자, 이 책을 소개하면서 과연 문재인이는 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가 먼저 반성해야지. 어디다 대고 야 이런 내로남불. 이 정말 욕 나와요. 이런 거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경남 도밀부의 편집국장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기사를 썼나 봐요. 누구에 대해서. 이 편집국장을 지낸 사람이 이제 김주환 기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경남 쪽에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김장하 선생의 취재한 그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김장하 선생이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죽어라고 평생 버는 돈을 경남 지역의 발전을 해서 싹 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김주환 기자가 쓴 이 김장하 선생과 관련된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기부했으면 그만이다. 뭘 더 칭찬 자꾸 이렇게 막 띄우냐. 띄울 필요가 없어. 내가 그냥 기부했으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고 기부 정신이 투철한 분이다. 요거를 강조하는 책은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MBC에서 만든 이분에 관한 다큐가 있어요. 어른 김장하. 그래서 이 다큐 요걸로 인해서 이제 또 상도 받았나 봐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인용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이 무명의 그 김장하 선생했는데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경남 지역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바람에 경남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분은 줬으면 그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다. 요런 취지를 좀 살려야 된다 했는데 자, 이렇게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요. 번 돈을 사회를 위해서 전부 다 기부했는데 문재인 요 사람은요. 야, 40만 원 월 관리비 안 들어가려고 풍산개까지 타양한 인간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자기 딸한테 헐값으로 자동차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 자기가 먹여 살렸어야지 또 그 사위를 타이스타일에 특혜 채용해갖고 먹여 살리게 한 거. 특혜를 줘가지고. 요런 더러운 짓을 다 한 인간이 지금 느닷없이 그 작가 김장하 선생의 책을 소개한다. 정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요렇게 이 김장한 선생, 야, 책을 좀 많이 읽어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장한 선생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 책이라도 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딸은 어디서 뭘 배우고 있는지, 본인은 또 어디서 뭘 하고 배우고 있는지, 예. 야, 참 기가 막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소개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걸로 끝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좋으면 그만이지 않은 책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환 기자가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어른 김장한 선생의 베푸는 삶을 갖다가 취재한 이야기다. 예, 그러면서요. MBC 경남이 공동 취재한 다큐 어른 김장한은 2023년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지금 이제 최초로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최초로 TV 부문 교양 작품상도 수상했다. 그 책도 다큐도 김장한 하는 인물의 삶과 인품이 큰 감정을 주는데 그래서 책과 다큐를 함께 봐도 좋겠다. 예, 그러면 김장한 선생이 누구냐? 가난 때문에 고교 진학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한약방 종업원으로 취업해서 독학 끝에 만 8살에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서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그때그때 지역사회에 나누고서 베푸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서 거둔 수입을 자신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었는데 처음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못 배우지 말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의 명문학교로 성장하니까 100억 원대의 학교를 국가에 기부까지 했다. 그러면서요. 시민신문을 지원하고 환경, 노동, 여성, 인권 이런 시민운동도 후원하고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하고 문화재단도 설립하고 형평운동을 주도하고 남명학 연구를 위한 거액의 대학 기부를 하는 등 그의 베푸는 삶, 요거는 진주 지역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금액 규모로야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평생 동안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베푼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요. 지 딸한테 좀 하죠.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러면은 문제 있는 지 딸은 왜 그렇게 하나 교육 하나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음주운전을 그렇게 허구하게 다니고 그렇게 무슨 세금 포탈하게 시키고 도대체 학교에서 안 배운다면서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부모의 문제인 지가 채워줬어야지. 지는 뭐하고 앉아있다가 지금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이도요. 대북송국법 위반도 있고요. 뇌물 혐의도 있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지금 뇌물 혐의는 추가적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뇌물. 자, 그런데 이 뇌물 가운데서는요. 이 이화영이가 받은 뇌물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건설업자한테 받은 뇌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 건설업자한테 받은 뇌물이 얼마냐? 매월 2천만 원씩 2년간에 걸쳐서 3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1년에 이제 1억 2천이니까 2억 4천. 3억 정도를 받았고, 예, 지역업자 장모씨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만 받았느냐? 경선 때, 이화영이 선거 때 쓰라고 선거 사무실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업체, 건설업체의 사장인 이 사람이 이화영만 돈을 줬느냐? 아니옵시다. 이화영만 3억 플러스 사무실을 내줬느냐? 아니에요. 이해찬한테도 돈을 내줬다는 겁니다. 예, 뭐 얼마를 내줬느냐? 월 1천만 원씩 1년간에 걸쳐서 1억 2천을 이해찬한테 직접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한테 지금 돈을 준 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화영한테 월 2천만 원씩 해서 3억을 준 돈이 결국은 이게 이제 이해찬한테 가야 될 돈인데 주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다가 배달선과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요 장사장이 이해찬이가 뭐를 하고 있죠? 이해찬이는 총리 그만두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이는 이 이화영이가 만든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요 회장 자리를 하고 있어요. 회장 자리를. 이화영이가 이거를 2008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넘겨주니까 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 비용으로다가 지금 이제 돈을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 비용만 준 게 아니고 이해찬이한테 1억 2천이 갔는데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요거는 그냥 관리 비용으로 겉으로는 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건설업체 장모 씨의 경우에 꿈에도 소원이 뭐냐? 꿈에도 소원이 은행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은행. 왜냐하면 건설업체가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저축은행들 하나 인수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아니면 만들든가. 근데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인수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해찬한테 1억 2천은 직접 주고,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주면 또 혹시 모르니까 한쪽 안전빵으로. 왜? 직접 자기가 이해찬한테 로비하는 것보다는 이화영이를 앞세워서 로비하는 것이 뭐죠? 저축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화영이한테 3억 원을 별도로 줬는데 주면서 이제 너 한 월 1,000만 원은 네가 쓰고 월 1,000만 원 저 이해찬이 좀 줘.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러니 이거를 빨리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이원석이는 뭐하고 앉아 있었냐? 이원석이를 수사 못한 게 이해찬이 건들어? 그럼 너 죽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는. 왜냐하면 이미 이원석이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 내통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은 오래전부터 튀어나왔잖아요. 작년 가을서부터. 그래서 이것도 틀림없이 이원석이가 민주당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해찬 수사가 결국 수속된 건 아니냐. 그래서 이해찬의 이 뇌물협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